2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 자유롭게 건축된 이유. 이곳은 사료관입니다. 소수서원과 관련된 유물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관리사무소처럼 현대건축입니다. 근데 역사상에서는 한 방에 다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그 조선시대 들어와도 계속 명맥을 유지했잖아요. 그게 절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절마다 틀린데. 근데 기록상에 또 보면은 그 스님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막 고통도 되게 많이 받고 이제 그 사대부들한테. 근데 회암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이후에도 계속 하고 또 조선의 왕들도 계속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또 괜찮았던 절들도 있는 것 같고. 또 경주도 있네. 서원. 어떤 거요? 경주 있죠? 저기 아무도 안 가잖아. 경주 옥상서원이요? 괜찮아. 형님, 경주 옥상서원이 경치가 얼마나 좋은데. 저기가 계곡이 있고 또 옥상서원 바로 옆에 불교 유적이 끝내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경주하면 무조건 공연신라에 꼽혀 있어가지고. 네. 이거 왜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 경주하면 다 신라만 얘기하는 거. 어려도 있고 고도도 있고. 근데 이게 자유가 되어서 그런가. 생각이 없는 거야. 경주하면 우리 공연신라야. 옥상서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건축물이 되게 잘 남아있어요. 옥상서원. 서원 답사가 좋은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아무도 없어. 되게 한적하고 여유롭게.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공통점.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런데 사지 뭐 이런. 한적하고 좋아. 에? 학생들 저기 소풍지는 소풍지까지 하나. 아니 학생들은 오죠. 학생들은. 퇴계 이황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나라에 어질고 총명한 인재를 얻는 것은 서원에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익서원을 세운 이황다운 주장이었습니다. 이렇듯 인재 양성의 요람인 옛 서원에서는 학문을 닫고 선연의 제사를 지내고 자연 속에서 풍류를 누리며 인적 네트워크를 두루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서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재양, 강학, 교류와 유식이 그것입니다. 먼저 재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원은 주로 앞이 훤하게 열린 비탈진 터에 세워졌습니다. 보통 앞쪽에는 공부하는 강학 공간이 들어섰고 뒤쪽 높은 곳에는 사당을 지어 선현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제사는 이곳 사당에서 지냈습니다. 제사는 선현의 그 정신을 이어가기로 다짐함과 동시에 사림이 서로 결속을 굳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사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지내는 춘추양사와 다다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상막례, 정월 초닷새 즈음에 지내는 정할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춘추양사를 가장 중요하게 지냈습니다. 제사는 하루 전날부터 준비하는 절차가 있어서 모두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대체로 재물 마련과 재관을 정하는 집사분정, 충문 쓰기 등을 첫날 준비합니다. 이튿날 동이 트면 몸과 마음을 보다 정갈하게 가지고 단정하게 갖춘 옷차림으로 사당에 모입니다. 제례의식의 순서를 적은 콜기, 낭독에 따라 재관들이 예를 다합니다. 제사는 입제성생례 집사분정 제물 근봉제물점 시사후 입장 분양례 초월례 아언례 종언례 철변두 음봉 내양양 낭독파제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강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교육제도는 지방의 향교, 중앙의 사부학당, 그리고 성균관으로 이루어진 관학 중심이었습니다. 향교는 사족 자제들이 오로지 과거 시험에 몰두하는 바람에 인성교육이 부실했습니다. 사부학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균관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료를 집중 양성해서 왕조체제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달랐습니다.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는 과거 시험 준비보다 성리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집중 교육했습니다. 원생들은 자연스레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속에 고된 수련을 거치며 학식과 덕행을 두루 갖춘 진정한 선비로 양성되었습니다. 서원교육은 성리학 교재와 서원의 모신 선현이 지은 책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서원마다 교육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도산서원은 이황의 학문을 바탕으로 심성과 우주론이, 도남서원은 김장생의 일해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렇듯 서원에 남아있는 강학교약, 강학내용, 평가, 강학일해 등을 통해서 서원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서원에는 선현의 가르침을 담은 목판과 문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책판과 서적들은 책이 귀했던 시대의 학문과 지식을 널리 펴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서원에서는 책을 파고드는 학습뿐만 아니라
성리학 이론과 학설을 주제로 한 자유 토론도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한편 서원 건축물의 강학 공간에는 강학당과 원생들의 기숙사인 동제, 서재가 있습니다. 서원의 중심에 있고 가장 큰 건물인 강학당은 수업이 있을 때 말고는 원생들이 함부로 오를 수 없습니다. 가운데 넓은 대청마루는 강의실이고 좌우 한 칸은 각각 원장실과 교무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서원의 기능은 교류와 유식입니다. 서원의 누정은 긴장된 서원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에 둘러싸여 정신을 맑히는 공간입니다. 말쑥하고 소박한 서원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 누정입니다. 애써 거칠에는 않았지만 멋을 잔뜩 냈습니다. 기둥 하나 허투루 세우지 않았습니다. 속내도 있는 대로 다 드러냅니다. 문이나 벽이 없어 사방이 탁 트여 자연이 그대로 스며듭니다. 누정은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는 공간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을 받아들이는 공간입니다. 헌한 대청마루 바깥으로 열린 자연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정에서 만나는 나무, 돌, 물, 산, 바람, 서리, 눈, 비는 사림에게 학문적 사고의 대상입니다. 어우러져 삶과 자연을 이야기하며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립니다. 서원의 유식은 서원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원에 찾아오는 바깥 사람들도 함께했습니다. 명망 높은 성리학자나 관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어 교류했습니다. 덕분에 서원에 걸려있는 다양한 현판에는 이들의 올곧은 정신과 해박한 학문의 깊이가 반듯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사료관을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아직 소수서원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수서원의 외곽이며 현대에 건축된 부속시설들이 위치한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앞에 보이는 저 현문이 소수서원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서원하고 향교랑 다른 게 뭐냐면은 보통 서원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1번이 강학당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이제 강당 같은 역할이고 지락제 학구제가 이제 그 기숙사거든요. 동제서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번하고 3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일신제, 직방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같은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이 장서가게, 도서관. 이거는 5번이 이제 문성공 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는 예, 사당이 되겠죠. 사당이 되고 이제 6번은 전사청, 뭐 준비하는 전사청이고 7번이 영정각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사당이고 여기가 이제 강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서원은 잘 안 만들어지고 보통은 앞에 동제나 서제가 있고 그게 뭔데요, 동제서? 동제서제가 기숙사가 있고 평평한 땅이면 그 앞에 대성전이나 사당이 있고 왜냐면 그게 위계서열이 앞으로 오니까. 근데 만약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으면은 사당이나 대성당이 뒤쪽으로 가요. 위계서열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그 앞쪽으로 강당이 있는 거고 공부하는 강당.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일직선 축선상을 이루거든. 근데 여기는 일직선 축선상을 이루지 않는 게 특징인 거예요. 처음에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그 먼저 보고 배울 벤치마킹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그냥 언저가 절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오면은 실제로 여기를 절이랑 서원 향교를 구분을 못해요. 네, 우리는 이제 문화재한다고 서원한다고 막 두리번 거리니까 아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여기가 절인 줄 아는 사람도 많아. 현재 그냥 생각하면 서원이라면 우리 엑스에서 4원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게 있는. 나는 사실 그걸 이해를 못해. 하도 오랫동안 이걸 해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서원은 향교에 비해서 다른 점은 향교는 국가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건물이 각 위치에 제대로 박혀요. 근데 서원은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민간에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 생기면 짓고 해서 건물이 또 위치가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 그래서 크기도 다르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각각인데 전국에서 이게 제일 처음 지어진 거기도 하고 이렇게 지은 데도 없다. 근데 좀 전에 향교는 정부에서 돈을 한 번에 준다는 거는 네. 그건 일종의 당시에 일종의 국립교육기관이니까. 일동의 그러니까 동원하고 동원, 객사, 향교가 읍성하고 원 세트예요. 근데 잠깐만, 향교가 그 당시 일종의 중고등학교라면 여기가 지금 대학인 거죠? 아니에요. 역할은 똑같아요. 여기가 똑같은데? 네, 역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균관이 서울대학교, 여기는 사립학교, 거기 공립학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대체로 어디를 선호하고 뭐 이런 게
그거는 아니요. 시간마다 바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이 처음에 개국했을 때는 당연히 서원이 없었으니까 향교가 이제 향교가 이제 엘리트 코스였고 향교에서 있다가 정말 공부 잘하면 성균관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서원이 생긴 다음에는 서원에 이제 쪽집게 선생님이 많이 생기는 거야.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서원으로 또 몰려. 그게 중요한 거죠. 엘리트 코스를 밟아야 되니까. 왜냐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학계에 서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원으로 가. 근데 향교 서원은 학계가 없는 약간 공립고용이기 때문에 비리가 심해지고 나라가 힘들면 힘들수록 전부 다 서원으로 몰리는 거죠. 근데 아니 그러면 당시에 최고 엘리트들은 서원에서 오고 싶어 했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엄청 유명한 뭐 이렇게 학자다. 네. 그럼 향교에 가서 애들 가르치려고 할까? 서원에 가서 향교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배우도 안 좋을 뿐더러 그 명성도 약했어. 일타 강사들이. 그때 이게 쉽게 말하면 공경 문제가 좀 있었네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오늘 우리 교육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나는 이런 일이 비단 이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역사적인 흐름 맥락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오늘 확실하게 이해됐어. 기본적으로 향교 이 조선이 향교가 공립교육이었으면 뭐 서원을 의도 전자지 않게 향교 자체 훌륭한 교수들이 올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왕들은 그런 걸 노력을 했겠죠. 그러면 이왕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향교에 가서 좀 힘들고 이렇게 더 나았겠네. 어떻게 보면. 물론 첫 번째 문제는 조선 정부가 향교에 교수들한테 월급 많이 줬어요. 영상의 지락제와 학구제는 원생들이 거처하면서 공부하던 일종의 기숙사입니다. 지락은 송나라 구양수의 글 중에서 지락마교 독서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극한 즐거움은 독서만 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을 우러러보는 공간이라고 해서 안고제라고도 합니다. 학구는 성현의 길을 따라 학문을 구한다는 뜻이고 어린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어서 동몽제라고도 했습니다. 서울로 보면 선배들의 공간인 지락제가 동제의 역할이고 학구제가 서제의 역할을 했던 모양입니다. 보통 동제가 서열상 서제보다 상급이니까요. 두 건물 모두 단청이 없는 백골집이고 민도리로 구성된 단촐한 건축물입니다. 이부는 여기까지. 3부가 최종편입니다.